아까 여기 중단. 이게 중앙공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중앙공원. 이게 중앙공원. 이거 그림 조금 있는데 하여튼 중앙공원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러면 이 금호나 청구가 훨씬 위치는 좋죠. 한양보다. 한양 옆에 아파트 단지야.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이 안 되죠. 공기, 모든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순회역이야. 순회역으로 보면 한양 1하고 금호 1이 최고 좋은 위치죠. 제일 안 좋은 거는 한양 2하고 금호 3이에요. 중앙공원도 안 보이고, 순회공원도 순회역도 멀고. 이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짓이 벌어지고 있냐면, 야, 제자리 재건축에 하자는데 얘는 제자리 재건축하자고 그래. 얘도 제자리 한다고 그래. 여기 공원 옆에 있으니까. 얘는 난 죽어도 못해. 설거. 여러분 여기서 섭자면 섞을 사람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건 너무나 억울해서 이걸 섞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지금 3년째 싸우고 있어요. 3년째. 작년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선정은 됐어. 다른 데는 지금 특별 전기구역 지정 전부 다 위반 제한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1년 넘게 동안에 싸움박질을 하느라고 아예 준비도 못하고 있어요. 준비도. 그런데 내가 보면 진짜 하지 않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양 요 두 개는 용적률이 186%예요. 그런데 금호, 청구, 금호 3은 용적률이 236%예요. 50%가 지금 더 지어져 있어요. 그럼 한양이 수익성이 훨씬 좋죠. 내가 100평을 땅을 가지고 있으면 150평밖에는 아니 180평밖에는 지금 집이 안 지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500%를 지어. 예를 들어 450%를 지어. 얘도 지금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얘도 450평을 지어. 근데 이미 얘는 220 몇 평이 지어서 세대가 있어. 새로 짓는 거는 226밖에는 못 지어. 226만 일반 분양을 하든 뭘 해야 돼. 근데 얘는 450에서 186을 빼면 뭐 예를 들어서 270 몇?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분량이 용적률이 적은 게 훨씬 많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186대 206, 208, 206하고 208 거의 차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186대 206이라고 보면 한 20 차이거든요. 20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세요? 실제로 20 차이가 이 독립생산 해보면 계산 안 해보셨죠?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대단히 큽니다. 이건 한 4억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금호, 청구, 여기 금호 3은 야, 독립정산제를 하지 말고 그냥 싸그리 다 섞어가지고 정산해. 그리고 제자리는 해줘. 얘는 금호는 다 섞고 제자리 하지 마. 그것도 다 섞고. 요 한양은 요 둘이는 사이가 좋아. 요 둘이는 우리는 한양 연합으로 해서 그냥 섞을게 우리끼리 알아서. 이러면 이런 사람들만 쌓였으면 벌써 이게 끝났죠. 합의가. 여기는 그래도 둘이 합의가 돼서 그냥 우리 섞자.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은 거의 똑같으니까 독립생산도 같이 하자. 연합으로. 근데 나머지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또 사연들이 있어요. 돼지 직원들이 조금 얽히고 섞이고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한 발짝도 못 가고 있어서 제가 설명했는데 아마 곧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끝나고. 여기도 3부 아파트입니다. 이게 제가 8월 24일날 설명했는데요. 여기 보면 주거 3종 2번지하고 상업지가 절반이 있는 3번지.
이 두 개로 지금 한 단지인데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요 앞에 모카 아파트하고 이 통합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통합했으면 정말 좋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그 조합자. 여기 모카는 야 우리가 이시야 넣었는데 조합장을 내가 해야 돼. 3부는 야 그건 총회에서 선출해야지 네가 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합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결국은 통합을 깨요. 이 통합 하나로 아파트 입주하면 5억 이상 차이 나요. 분명히. 그런데 아주 이런 지역적인 걸 싸우다가 이거 나올 것이 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실패하더니 2번지하고 3번지하고 지금 제가 2019년에 똑같은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저를 불러 설명해서 그때 설명했어요. 독립정산제, 제자리 재건축해라. 그렇지 않으면 5년 내 조합 설립 안 되고 꼼짝없이 제자리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5년이 아니고 6년 만에 내가 다시 불려갔어. 다시 좀 도와주세요. 아직도 우리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가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데는 2번지는 앞에가 한강이 보여.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섞어서 한강 서로 보이게 섞어서 해. 그냥. 그리고 경산도 섞어. 독립정산제 말고. 그럼 독립정산제 하면 네가 3번지 상업지가 있으니까 네가 좀 유리했는데 섞어서 분양을 하면 네가 한강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어떤 비슷한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다 일리 있어요. 근데 이 상업지에서는 그렇게는 못해. 독립정산제를 하고 굳이 그래 너 한강 다 보이는데 니네 땅에다가 너 제자리 재건축하고 우리는 한강 안 보는데 할게. 안 보는데 하는데 대신 독립정산 해줘야지. 우리 상업지상이 훨씬 비싼데. 예를 들어 상업지는 400%까지 기부천억 없이 갑니다. 근데 저 주거 3종은 230까지만 그 기부천억 없이 가요. 그러면 똑같이 500% 거기는 600% 이래 가는데 500% 600% 가는데 400%가 600% 가는데 200% 가는데 차이 기부천압하고 임대주택 내놓으면 돼요. 얘는 거의 400% 가까운 어떤 기부천압 이런 게 필요하니까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분명히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리더 한두 명 잘못 만나면 재건축은 정말 마장이 나버립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2번지 추진위원장이라는 이상한 애 하나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6년째 아장이 났고요. 이번에 설명해도 얘는 귀 닫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주겠다. 서로 합리적으로, 서로 약간 1억씩만 내 양보하면 돼. 여기 뒤에 볼까요? 이렇게 독립정산 했을 때 이게 3번지가 3억 6천인데 여기 2번 28평이 좀 더 큰데 2억 9천3백을 환급을 받아요. 34평을 받을 때. 지금 현재 27평이 3억 6천 환급 받고 보면 그건 상업지로 엄청나게 많이 지기 때문에 크게 늘려가면서 돈을 많이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그냥 섞어버리면 3억 6천이 8,300만 원 마이너스 돼서 2억 7,700을 받아. 근데 28평은 얘보다 더 많이 3억 5,900을 받아. 원래 이 독립정산제를 했으면 이렇게 3억 6천 이게 더 많이 받고 얘가 한 7천만 원 덜 받아야 되는데 뒤 섞어버리니까 28평이 더 받아. 그러니 상업지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냥 앉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추진위원장이 거짓말로 속인 거고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한 2억 몇천, 한 3억 가까이 차이 나요. 근데 줄인 거예요, 지금. 별로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 계산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이쪽은 손해고 이쪽은 1억 5천에서 2억 이익이에요. 2번지는. 이거를 주민들이 다 아는데 이걸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6년 전부터 이게 싸워서 제가 독립정산제 해라. 그 다음에 제자리 재건축 해라 했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도 제가 설명회하고
정말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양쪽 다 양보해서 중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역시 여기 2번지에 추진위원장이라는 자가 조합원들의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걔가 조합원들을 이해할 것 같지만 걔 때문에 6년 동안 지금 재건축 못했고요. 걔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똑같이 제자리 그러니까 조합 설립 자체를 못하고 10년 동안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서부터 지금 상업지는 소송에서 상업지만 따로 떨어져 나오려고 그래요. 아, 그냥 각각 하자. 각각 하면 물론 둘 다 돈으로 치면 진짜 5억에서 10억 이상 손해요. 나홀로 조각조각 하면. 그런데 합리적으로 독립경산제하고 좀 조정해주면 한 1억씩만 서로 양보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금년 연말에 내가 12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아주겠다. 양쪽 다 한 1억 정도씩만 양보하는 선에서 내가 합의 조정해서. 그런데도 그 추진위원장이라는 자는 저걸 끝까지 고주해서 결국은 이 상업지가 항복하면 2단지 주민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서 그날 설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일단 여기 추진위원장에 이거 장 달고 있는 사람 일단은 다 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아니 머릿속에 꽉 세뇌되어 있는 주민들 다 빠지고, 주민들의 아들, 딸, 손녀한테 투표를 시켜요. 머릿속에 지금 백지 상태인 어린이들을 갖다 놓고서, 야, 근데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재건축 했다라고 지금 했다. 끝났어. 통합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34평이 60억 갑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거 46평 같은 경우는 80억 가요. 자, 그런데 아까 이게 뭐 독립정산제를 유지했다 쳐. 독립정산제를 했어. 그래서 2번지가 한급금을 2억 9,300 받고 여기는 4억 2,300 받아. 그럼 60억짜리에다가 약 3억 받으면 결국은 지금 재건축에서 끝났다고 보면 지금 현재 63억짜리예요. 얘 46평은 지금 현재 84억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이 시세가 이제 간신히 요 28평 이런 것들이 35억이에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재건축이 안 되고 싸움박질 하고 있으니까. 그 1억 때문에 앞으로 또 5년, 10년 또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주민들입니까? 그 한심한 주민들 투표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자식들한테 이걸 설명해주고, 야, 이만큼 손해보고 이렇게 손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독립정산제를 하고 제자리를 좀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통합해서 할 거냐.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똑같이 780명, 740명 데려다가 물었으면 앞도 내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그 자리에서 독립정산제 제자리 재건축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결정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초등학생보다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제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 문제 가지고 해결 안 돼서 올해도 특별정규역 지정에 아예 실수도 못한다든지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초등학생보다 진짜 못합니다. 여기가 진짜 그 유명한 반포입니다. 고속터미널 여기 있고요. 반포 미도 1, 2차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엊그제 신문에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한신, 설해, 금전, 동궁 세계단지 통합제가 설명했는데 그게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신문에 많이 나는데 혹시 기사 보신 분? 야, 평촌은 그래도 이게 소식이 제가 이 설명회를 세계단지 통합 설명회를 하는데 이 설명회 하고 일주일 10일 만에 일단은 18억짜리가 28억이 됐고요. 지금은 28억이 못 삽니다. 어찌됐든
정말로 제 말 들으면요, 여러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괜히 한 50, 60여 개의 조합을 상대로 지난 10년 동안 이런 설명회를 100차례 이상 불려다니면서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도 사실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돈 1원도 안 받고 이런 설명회를 지금 재능기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도 조합위원이었고 조합장이었었고. 그런데 이 미도 1, 2차가 바로 트리플 역대권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생긴 모양이 미도 2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미도 1차는 완전히 뭐 대한민국 지도 있고 일본 지도 같이 생겼어요. 거지같이 생겼죠.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통합해야죠. 여기도 그놈의 조합장이 누가 하고 뭐가 어떻게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각각 추진합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멍청한 건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그 차 키를 저한테 차를 여기다 세워서 빼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사실 핸드폰을 켜놓은 거거든요. 차가 해결됐나요? 결국은 이제 각각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내가 가격을 실거래가를 3개를 비교해봤어요. 미도 1차가 1260대 1730% 그나마 꽤 커요. 미도 1차는. 원래 2층 미도 2차가 더 좋았거든요. 더 좋았는데 435인데 558세대로 각각 재건축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한신설에 414세대인데 550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가가지고 비대위가 원래 정식 준비위원장이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비대위가 저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설명해서 한 방에 엎어버리고 지금 통합으로 돌아섰는데, 자, 이게 이제 구획 지정이 미도 1차, 2차는 거의 다 완료돼서 비슷해요, 속도가. 근데 한신설에는 단지도 좁지만 이제 단독으로 이제 시작하는 초기에 있죠. 평수가 지금 33.3평이 거래일이 6월 14일 날 38억에 거래됐어요. 미도 2차 27.8평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5월 16일 날 25억 1,000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는 똑같 비슷한 쪽 27.1평이 2월 23일 날 18억 8천.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평당가가 이렇게 되는데, 평당가가 이렇게 많이 샀네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33평으로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25.1평 곱하기 33.3평으로 곱하면 30억이에요. 30억. 그러니까 이게 33.3평이었다면 미도 2차가 30억에 이 거리가 됐다는 거고, 얘가 27.1평 곱하기 3. 아니죠. 평당 6,900만원 곱하기 33.3평으로 하면 얘는 23억에 거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3.3평으로 환산했을 때 얘는 38억에 거래됐고, 얘는 같은 단지인데 30억에 계약됐고, 여기는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이제는 조그만 데다가 재건축이 늦어지니까 23억에 계약됐어요. 지금 서울은 이렇습니다. 반포는. 여러분들 자기 차이 별로 안 나죠. 그런데 나중에 재건축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건축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34평이 뭐니 내가 보니까 뭐 12억, 13억 이런 정도 수준, 14억 뭐 이런 수준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하고 나면 지금 재건축해서 끝났다고 그런다면 저는 34평에 20억을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아파트의 질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런데
2차가 이 두 개가 합쳤다고 보면 다른 단지의 그 인근 단지들의 그 아파트 가격을 보면 통합했다고 보면 미도 1차 33.3평은 47억 정도가, 얘도 지금 단독으로 갔기 때문에 9억 손해보고 있어요. 단독으로 갔기 때문에. 얘가 통합했다고 그런다면 위치 더 좋았죠. 원래 이 단지가 똑같은 33평이면 47억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단독 아니니까 17억이 손해보고 있어요. 얘하고 통합했다 면 가격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47억. 근데 17억 손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한 10% 정도는 낫다라고 보면 한 43억 정도의 거래가 돼야 되는데 나홀로하고 늦어지니까 거의 절반이 23억, 20억을 손해보고 있어요. 이게 재건축의 추진 일정하고 통합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한신설에 자, 대표적으로 아이파, 온밸리가 5개를 통합 안 했으면 대한민국 지금 1등이 됐을까요? 지금 입주도 못했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민원 넣고 별짓 하느라고 입주도 못했고, 감히 어디 34평이 72억 갈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저 통합은 대한민국에 누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했어요. 저는 이쪽에 전문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1등을 만드는데 통합하면 빨라집니다. 원래 저기 아까 어디죠? 양기마을처럼 아니면 저기 여의도 3구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을 무시하고 또 한 3년 5년 계속 싸우면 이렇게 하면 통합이 훨씬 늦어지죠. 근데 일단 합의하잖아요. 합의하면 이 비대위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한 단지는 비대위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대위에서 허구한 걸 밥 먹자기 하는데 이게 세 단지로 나누면 쉽지가 않아요. 어느 한 단지 비대위 생겨도 다른 데가 동조를 안 하니까. 그리고 통합하면 훨씬 가격이 예를 들어 공사비 싸져요. 수익성이 높아져요. 입주했을 때 가격이 훨씬 높아져요. 엄청 단독할 때보다는 좋아지기 때문에 희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 복잡한 통합에서 제가 7년 11개월 만에 입주했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2,000세대 넘는 거를 관리청 인가를 한 1년씩 미뤄요. 2주 세대를 맞추느라고. 그거 아니었으면 6년 몇 개월 만에 입주했어요. 6년 몇 개월. 조합 설립부터 6년 몇 개월. 저렇게 빨라져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수익성 높아지는 거고, 입주 시까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나올라오는 것보다 계속 올라가요. 근데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올라가서 입주할 때는 완전히 정점을 찍죠. 근데 그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도 재산 가치는 나올라오는 것보다는 몇 억씩 차이 나요. 근데 실패한 15차나 반복 2도 1, 2차 여기서 둘이 통합한다고 해서 수년 동안 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소재가 따져요. 야, 진즉 통합했으면 지금 이런 신세 아닌데, 그 조합장 너 그거 요구하다가 이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인지를 안 했다. 수익성도 안 나와. 가격도 형편없어. 입주했을 때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이러니까 앞으로 사업도 질질질 이제 갈 때마다 시기가 오래요. 늦어져요.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나홀로 아파트 단지니까 단독은 아파트 상승률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입주했을 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통합했을 때하고 단독했을 때하고. 아까 얘기했죠. 통합 재건축 기본은 지금 독립정산제라고. 여러분도 지금 20% 차이라서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기가 생길 게 전혀 없는데 20% 정도 차이라면 막 5억, 4억 이거 아니고 진짜 많이 차이 안 나요. 그거 인정해줘야 돼요. 아까 3구처럼 야, 지 섞어서 해버려. 못하죠. 내가 1단지로도 안 하죠. 그래서 이 독립정산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재건축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딱 1, 9, 8 이렇게 사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정립정산제는 해야 돼요. 이거를 섭지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또 한 5년 더 싸울 거예요.